주산전화 주식농사를 집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쩌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식이 하락할 때, 파겐세일일 때 정말 어떤 잘 봐야 되는, 그래서 투자는 형들아 어떤 절대적인 수익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항상 위험에 대한 어떤 회피, 그리고 위험의 리스크를 잘 제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카카오뱅크 말도 안 되게 바겐세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재차 터닝에 대한 부분이 겁나게 세게 나와주는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자 보면 연준의 빅스텝의 정기 금리 인상 서두르는 인뱅이다. 그래서 굉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에 시중은행 수신금리가 더 오를 듯하다는 그런 점에서 높은 금리로 가입 이탈자를 막기 위한 그래서 인터넷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상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고요. 야, 그러니까 진짜 저금리가 한동안 굉장히 오래되었던 그러다가 필받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수신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인터넷은행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 FOMC가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점. 그래서 K뱅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지난 4일 자유적금과 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예적금 기본금리를 최대 0.4로 올려서 3년 만기 정기 예금이 2.7, 2.7. 그래서 3년 만기 자유로운 적금이 최고 3%. 그래서 이런 어떤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역시 만기가 길어질수록 인상폭이 넓혀졌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인 되는. 그래서 앞서 지난 1월 카카오뱅크가 수신 금리를 최대한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한 뒤 K뱅크도 지난 2월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예적금 금리를 최대한 0.4포인트, 0.6포인트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그래서 인터넷은행 중 톡스뱅크만 금리의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톡스뱅크 관계자는 톡스뱅크는 예적금의 상품 없이 수시 입출금 계좌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면서 수시 입출금 계좌에서 2% 금리는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는 이런 어떤 점을 또 많이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 인터넷은행의 잇따른 수신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그런 어떤 영향으로 풀이되는. 그래서 한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0.5%에서 1.5, 그래서 1포인트 이렇게 올렸던. 그래서 시중은행이 앞다퉈서 예적금 금리를 오르자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해왔던 인터넷 은행도 이거 올리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자율시장 경제라는 게 이게 참 재밌습니다. 누구 딱 올리면 또 같이 올려야 되니까 보면.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빅스텝 한다고 또 난리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우리 카카오뱅크 너무 저평가되어 있잖아 보면. 카카오뱅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이제는 터닝을 좀 굉장히 또 세게 해주는 모습. 그래서 은행 비즈니스 자체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보면. 그래서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센스 클라만 형이 얘기했던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자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가격이 상승할 때 너무 열광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센스 클라만 형이 말해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공부 얘기했다 뭐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배워야 하며 가격이 상승할 때 너무 열광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을 깨달아야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예, 이런 점을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피터 리치 형이 말해준 요 점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형들아, 정말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데 기업이 갑자기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뭐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도 부채가 많이 쌓이면 굉장히 힘들죠. 부채는 휴일에도 일을 안 하잖아 보면, 일을 하잖아 보면. 그래서 부채를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자, 투자하기 전에 언제나 기업이 채무 지불 능력이 충분한지 대차제표를 꼼꼼히 살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도 또 많이 중요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잘 우리가 정말 어떤 이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주봉에서 39,550원에서 주가에 있어서 눌려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94,400원에 대한 부분과 39,55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침체권의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만한 그런 부분이 또 나올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다시 일봉에서 바닥선에서 일봉에서 힘을 모아주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시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또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피터 리치 형이 말해준 이 부분, 우수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육감을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수한, 형들아, 이 카카오뱅크 같이 우수한 기업을 이렇게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끈기 있게, 형들아. 아니, 기업이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원래 그래. 시장의 변동성은 뭐 보면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그런 어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좀 잘 이겨내는 게 이게 너무나도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워낙에 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나게 터닝해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카페 설정 확인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